먼저 보시면 그 울산 지역의 그 현황들을 먼저 이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2013년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통계 자료에 이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저보다 더 잘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총 이렇게 그 4,652명의 학생들이 사실은 학업을 중단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교육청 통계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 평균 한 1,500명 정도가 학교를 떠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생은 한 800명 정도, 그다음에 중학생이 한 350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중단하는 이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주된 이유는 학교 부정하고 장기 결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목들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놨지만 뒤에 이제 제가 표를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유학이나 아까 질병, 기타 개인 사유인 것을 제외하면 약 한 해에 한 700명 정도가 사실은 학교 부정으로 사실 학교를 떠난다고 보면 되겠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뭐 사회적 비용을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그 학교를 떠나게 되면 사회적 저희가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한 명당 1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700명이면 벌써 700억이죠. 700억.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정도로 지금 학생들이 울산에서는 현재 이런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떠나고 있고요. 보시면은 통계 이렇게 이제 제가 뽑았습니다. 보면 울산이 지금 2011년도 4월 1일날 기준으로 학생 수가 한 18만 명, 다음에 학업 중단한 친구가 1,642명, 다음에 2012년에는 1,589명, 다음에 2013년에는 1,422명. 이렇게 전국의 학업 중단 비율은 0.84%. 전국 평균이 한 1% 정도 되는데요.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숫자 노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이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 7대 도시, 뭐 한 여러 개 큰 도시들 것만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13년도에 이제 그 교육청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왜 떠나느냐? 이제 위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위쪽에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중학생,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업 중단 사유들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장기 결석, 민족 유학, 뭐 기타 이렇게 나와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부적응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업 관련해서 부적응한 경우, 대인관계 때문에 어렵다, 학교 규칙 때문에 어렵다, 기타 뭐 이유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타 부분에 또 보시면 품행과 관련돼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폭력 그 대책위원회죠.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뭐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 학업 중단하는 경우, 뭐 여기는 지금 없다. 지금 이제 한 명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징계를 받아 또 이렇게 그만두는 친구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뭐 학교를 떠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고등학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거려서 장기 결석.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학생의 경우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지금 3월 3일 기류를 한 이후로 지금 학교를 나가는 적이 없답니다. 뭐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들에 대한 학생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뭐 왕따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때문에 자기는 학교를 못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의외로 요즘에 따돌림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보다도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물론 이제 표면적인 그 일부분이겠죠. 일부분이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교사 선생님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생님과의 마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보시면 저희가 그 작년 2013년도 9월달에 한양대학교의 그 교육복지연구소하고 이화여대의 학교폭력 예방연구소가 사실은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 내용들이겠지만 그냥 크게 좀 빨리 좀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업 중단 시에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 아무런 계획이 없다. 네,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검정고시를 통한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이다.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학업은 계속 하고 싶고
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들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의 생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독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 자료는 이제 대안교육 시설도 있고, 다음에 청소년 기관 지원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도 있는데 어쨌든간 이게 빨간 부분을 보시면 취업하고 돈 벌고 싶었다 많죠. 검정고시 해서 진학하고 싶다 많고요. 근데 저희가 이 대부분의 어떤 보도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부분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계획이 없었다 부분 보이시죠? 학생들이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나갑니다.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죠. 이런 아이들 여기 보시면 32.7%나 되는, 물론 여기 지금 여기 이쪽에도 마찬가지인데 26%죠. 이게 비율이 낮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그냥 학교를 나갑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정보도 없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죠. 학교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도움과 지원의 손길이 끊어진다. 관심받 대상이 된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러면 계획들이 있었을 때 처음에 계획들 그럼 어느 정도 성취했을까 봤더니 뭐 어느 정도 성취했다가 뭐 이제 조금 있죠. 비교적 성취되지 못했다. 근데 전혀 성취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친구들도 사실은 16.6%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많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표본으로 많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참고점을 충분히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자기 계획도 세우기도 어렵고 세우지도 않고 또 세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런 아이들 그러면 뭐 생활비와 검정고시에 대한 준비도 할 거고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아이들이 큰 부분만 제가 뽑아놨어요. 생활비, 검정고시, 생활비, 검정고시. 아이들 결국은 살아야 되거든요. 학교 떠나면 또 가정에서 문제 겪으면 밖에 나가면 혼자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제일 걱정이고, 뭐 그 안타까운 얘기로 이제 성매매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활비를 벌어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던데 참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또 그런 와중에 검정고시로 진학도 준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 또 뭘 원하냐? 직업훈련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단순하게 그냥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서 알바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정말 뭔가 조금이나마 자기가 뭐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상담 부분들도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뭐 표를 뭐 해놨습니다. 이게 큰 앞에 했던 내용들인데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 진로하고 단기적 진로. 그럼 얘네들이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 진로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역시 아이들은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는 검정고시에서 학교를 떠났지만 난 검정고시에서 기술 전문 직종 준비를 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고된 요구사항이 되게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에 잘 보시면 학업 지속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는. 저희가 얘는 제가 보니까 저희 기관에 그런 애는 없던데 공부 안 하려고 그러던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의 어쨌든 간에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학교를 떠났지만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고요. 어쨌든 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마음에는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내가 효도를 해야 되고 그 효도하는 게 다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해야 될 것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있겠지만 비율로는 이렇게 보시면 학업 진속에 대한 요구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있죠.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꼬벙이 그 앞에 제 별명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요, 제 진로가 뭐였을까요?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미술관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멋있어 보였거든요. 외국을 여행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잘 차려입고 수트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가면 이렇게 외국 사람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모르지만 Do you like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하면서 영어도 해볼 수 있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근데 대학생 때는 어떻게 됐냐면 모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뭐 전혀 사실은 외교 관과 관련 없는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이게 언제까지였냐면 제 경우를 봤을 때는 대학교 3학년 어떤가요?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딱 그런 어떤 안타까운 거죠. 사실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너 뭐 하려고 글쎄요. 그죠? 근데 아직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계획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나가는 거죠. 저희 사회적 비용 1억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 학생 한 명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다면 이 친구들 해줘야 됩니다. 재능갖기 아니면 소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표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제 보이시면 퍼센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다, 기타, 또 큰 덩어리거든요. 얘네들은 다 놓치는 거죠. 요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만.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잘 모르겠다. 물론 여기는 요게 그 대안교육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그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독립의 요구가 좀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좀 큰 부분 나타나지만 그것과 만만치 않게 잘 모르겠다 파이도 이 덩어리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뭐 단기적 뭐 진로죠. 뭐 아이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0% 정도가 검정고시 준비하겠다는 거죠. 파이가 되게 크죠.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공부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음에 장기적 진로를 보시면 여기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나왔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럼 교육부와 여가부는 어떻게 좀 방향을 좀 바꾸고 있냐면 예방적 지원하고 사후 지원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방적으로는 조기에 발견하는 애들이죠. 이런 친구들 발견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을 좀 케어하겠다,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소식이죠.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학교 안에서 조차 또 학교 바깥에서 조차 대안교육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고, 사후 지원으로는 잘 보시면 여기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다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물리는 게 있죠.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물고 있는 뭐죠? 네, 맞습니다. 자유학기제입니다. 요게 들어가서 아이들 박나요? 아까 처음에 이쪽에 있었던 그 꺼벙이랑 조금 닮았나요? 표정이? 이렇게 저는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아래도 저희가 저기 그 충남 금산에 있는 한 대안학교를 저희가 기간 탐험을 좀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이 미술 시간이었어요. 이 산에는 삼복꽃이 막 펴 있어요. 자생하는 왕복꽃도 막 펴 있고 하는데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근데 애들 표정을 봤어요.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마치 이게 날 보는 듯한, 물론 저는 그림을 못 그렸지만 물론 얘네들이 누리는 기쁨이랑 제가 누리는 기쁨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뭉쳐서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그럼 예방은 어떻게 했냐?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자 이제 2014년 전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운영된다. 학교 역할 강화가 되고 있고 진로 상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리나 진로 상담, 또 진학,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 안내가 잘 보시면 안내라고 되어 있죠. 안내. 필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겁니다. 아이들이 그만두게 되면 학업 중단 숙려제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친구들에게 만약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이러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있더라, 이러한 학교가 있더라. 이걸 갖다가 누가 하냐면 교육부에서 지금 한다고 지금 201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혹시 여러분 스탑불링 뭐 co.kr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웹사이트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이제 포털처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쉽게 이렇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상담, 뭐 프로그램 참여 지원 한다.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작년입니다. 보시면 학업 중단 숙려제로 운영했어요. 했는데 프로그램 참여한 애가 458명인데 학업을 계속한 학생 수 물론 숫자이긴 하지만 57.4%가 나는 학교 계속 다닐게요.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우리 위클래스 선생님들, 위센터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죠. 또 그리고 우리 울산에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 여러 가지 상담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대안교육이니까 말씀드리면 공교육 안에서도 대안교실이 확대 운영이 돼요. 대안교실이 뭐지? 이렇게 이게 위클래스인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실제 이거 2013년도에 이미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공교육 기관이죠. 공교육 그 안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일제로 24개, 부분 241개. 근데 확대합니다. 이렇게 1263개로. 그래서 또 2016년까지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1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서울에 제가 인천에 가서 대안교육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한 가지 놀랐던 점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반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위탁교육기관보다도 직접 운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울타리 학교 등등.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셨기 때문에 생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불편한 점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이제 일반 이제 민간 대안학교라든가 이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처우가 힘들거든요. 제가 갔던 그것도 공교육에 계셨을 때 정규 교사하셨어요. 근데 그 사례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3분이 한 1중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서명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들이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 자유학기제 이제 전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한 학기 정도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꺼벙이처럼 놀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지만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교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경남교육청에서 이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꿈키움 교실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업 중심의 어떤 교실 커리큘럼, 다음에 명상이나 힐링 중심, 인성이나 체험 중심, 교육이나 상담 중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직업 위탁 교육을 합니다. 폴리텍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맺어가지고 직업 위탁 교육을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서울 꿈타리 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교육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럼 학교 바깥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위한 대안교육들은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보시면 잘 보시나요? 전후 복학 검정고시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의 정보 제공. 사실 요거 되게 쟁점이 많이 됐던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만두고 학교를 뛰쳐나가는데 이 친구들을 갖다가 대안교육기관이나 위탁교육기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했어요. 제한이 있죠. 뭔지 아시죠? 개인정보 가림 동의서죠. 근데 이거를 좀 교육부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단서를 붙였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 했지만 좀 더 의지적으로 사실은 요거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스타플링 사이트에서 자료를 포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잘만 되면 따로따로 이제 각계전투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모아서 한꺼번에 아이들이 좋은 정보를 찾아갈 수 있고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좀 진행이 됐고요. 그 사이버 아웃리치 시공 운영이다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협력 네트워크 구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겁니다. 울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과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거 다 여성가족부 사업이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겹치죠. 그래서 조금은 좀 우리가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빠지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 건물에 의해서 아이들이 붙어지겠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유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의료, 학업, 복귀, 직업, 훈련, 체험, 연계 프로그램
자 보시면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렇게 유념해 두셨다가 뭐 공문이 날라온다 딱 이러면 바로 이렇게 캐치하셔서 우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이 조금 바뀌어 있고요.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동의를 받은 뒤에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시면 필요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들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죠. CYSNS를 통해서 또 진행되기도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역할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 관리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시켜 주냐면 학교 내에 대한교실이나 공립평등학교 또는 위탁교육기관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넓게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7대 도시 작년 그 11월쯤에 7대 도시 그 위탁형 대안학교 교육기관 갔다가 교육과정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어떨까? 얘네들 뭘 가르치고 있을까? 해봤더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해서 110개 기관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자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 84, 그 비율이 68.6%, 진로교육이 14.9%. 보이시나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2013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저희의 대한교육은 주로 인성교육이었어요. 물론 중요하죠. 이게 기본이 돼야 아이들 진로교육도 되고 특기 적성도 되고 다 되거든요.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교육 많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복합이 돼서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잡아낼 수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해놨는데요. 이게 그 전에 교육부가 하던 역할이에요. 학교 있고 학교 밖 나가면 끝이에요. 단절이 됐죠. 학교 밖에서 청소년 지원 기관이나 여러분 지금 근무하시는 기관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은 교육부가 좀 무관하게 좀 진행이 됐었어요. 물론 부처 간 협의는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 대안학교, 위탁교육까지 밀어넣고 학업 중용 숙려제 진행이 되고요. 학교 밖 나가게 되면 누가 나가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지원기관들이 있죠. 이런 취업훈련 이게 다 기관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교육청의 역할이 또 들어갑니다. 지역교육청이 검정고시나 방송중고 물론 이제 그게 실제 효율성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올해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어떤 좋은 정보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바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제가 말이 많이 많았는데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얘가 아까 누군가 아까 저기 당나귀라고 해요. 갑자기 왜 정한경 실장님이 생각이 나죠? 네, 여기 있고 여기 사람이 보이죠?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대한교육기관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이 당나귀의 역할을 했었어요. 이 역할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장학사님. 네. 교육부가 조금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안교육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칫하면 바뀌어요. 이게 교육부가 되고요. 이게 대안교육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서로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는 얻는 게 없습니다. 서로 협력할 거 협력하고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거 관계를 맺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대안교육들 또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꺼벙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